요즘 반도체 얘기, 숫자만 보면 이겼다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이상하게도 주식판 공기는 반대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큰 자리에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이 가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이 묻는 건 이번 분기 성적이 아니라 다음 판의 규칙을 누가 쥐느냐 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기보다 같은 이슈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가트너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를 보면 1위는 엔비디아, 2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3위에 SK하이닉스가 올라섰습니다. 인텔은 한 계단 내려갔고요. 표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 둘이 상위권에 있고 호재라고 받아들이기 딱 좋죠. 근데 댓글이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이런 정서가 동시에 떠다닙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는 걸 실력으로 증명했다. 기술에 집중해야 하는데 외부 변수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감정들이 왜 함께 나올까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은 순위표의 자리와 게임의 주도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2위가 안심을 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AI 이후의 반도체는 그 공식이 자꾸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누가 더 잘 만들었나 보다 누가 더 확실하게 묶어서 공급 하나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관점이 갈립니다. 예전에는 공정이 더 촘촘하면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가까워졌고 성능을 뽑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칩을 더 작게 만드는 싸움에서 칩을 더 똑똑하게 구성하는 싸움으로 이동 중이다. 2단계에서 중요해지는 게 고급 패키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일 칩의 성능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어려워지니까 여러 조각을 하나처럼 붙여서 전체 성능을 뽑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누가 파운드리 1등이나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런 질문이 커집니다. 고객이 원하는 조합을 원하는 일정으로 원하는 품질로 완성품처럼 납품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TSMC가 강한 이유를 여기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단순히 공정이 앞서서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한 번에 끝나는 길을 제시하는 쪽으로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죠. 주식 관심층이 무서워하는 건 2에서 3% 성능 차이보다 납기 지연 같은 변수입니다. 그런데 그 변수를 줄여주는 쪽으로 생태계가 굳어지면 나머지는 따라가기 더 어려워져요. 이제 두 번째 큰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AI 호황 얘기하면 GPU부터 떠올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GPU는 혼자 못 듭니다.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는 메모리가 받쳐줘야 해요. 여기서 핵심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문제는 이게 수요 늘었으니 생산 라인 늘리면 되지로 해결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쌓는 구조, 열 관리, 공정 난이도, 수율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조 리스크가 덩어리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장은 공급자 우위로 기울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GPU가 모자라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GPU 옆에 붙을 HBM은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나? 이 질문이 커질수록 메모리 업체의 가치평가 방식도 바뀝니다. 사이클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묻기가 어려워지고 시스템 병목이라는 관점이 붙기 시작하니까요. 가트너 순위에서 SK하이닉스가 인텔을 넘어 3위로 올라선 장면은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뉴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AI 시대 공급망에서 누가 핵심 자리에 먼저 앉았나라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제품이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술이 바탕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생태계의 기준에 얼마나 깊게 들어갔느냐예요. AI 가속기 생태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물량이 붙고 물량이 붙으면 개선이 빨라지고 개선이 빨라지면 다시 물량이 더 붙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플라이 휠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갑자기 잘 나간 애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자리에 앉는 과정이 누적돼 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 이야기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판은 메모리 잘하는 회사, 파운드리 잘하는 회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패키징과 결합해서 완제품급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삼성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메모리도 하고 위탁 생산도 하고 패키징까지 스펙트럼이 넓죠. 이론만 보면 엄청 유리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여기서 다 해결 가능이니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각 부문이 따로 움직이면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주식판에서 삼성에 대한 긴장감은 여기서 나옵니다. 다 큰 회사라면 왜 그걸 한 덩어리 경쟁력으로 보여주지 못하냐? 이 질문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승부는 단순히 TSMC 따라잡기 같은 구호로 설명이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메모리 로직 패키징을 엮어서 고객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쪽으로 갈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을 보여주는 순간 시장의 프레임도 바뀝니다. 외부 변수 때문에 같은 말에서 공급망 병목을 어떻게 풀었나로 넘어가죠? 최근 삼성은 HBM사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HBM이 더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진짜 핵심은 구조가 진화하면서 메모리만의 싸움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HBM 세대가 올라가면 메모리 칩 바닥에 로직이 붙는 방식처럼 결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로직을 찍는 공정 역량, 그리고 이를 최종 형태로 완성하는 패키징 역량이 같이 묶여야 하죠. 즉 앞으로는 메모리 회사, 파운드리 회사라는 분류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는 건 라벨이 아니라 패키지로 묶인 성과니까요. 삼성 입장에선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인 이유는 이론상 한 회사 안에서 결합을 구현할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이고, 부담인 이유는 그걸 못 보여주면 다 가진 게 오히려 복잡성만한 키운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식 관심층이 보고 싶은 건 감동적인 수사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증거입니다. 이 조합을 이런 일정으로 이 정도 물량까지 납품이 된다. 그게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저는 이 말들이 이렇게 번역된다고 봐요. 반도체는 이제 기업 경쟁만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수출 통제, 보조금,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변수가 기술과 별개로 일정과 비용을 흔들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그 변수는 더 커지고요. 그러니 기술에만 집중했으면이라는 말은 사실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은 기술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경기장에 서 있나? 아니면 경기장 자체가 흔들리는 곳에 서 있나? 주식 관심층이 이런 맥락을 느낄수록 기업의 실적만이 아니라 환경을 통과하는 설계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삼성의 사활이라는 단어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 표현이 돼요. 자, 여기까지를 한 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파는 칩을 잘 만드는 회사만의 게임이 아니라 엮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룰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HBM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병목이 되고, 고급 패키징은 완성품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고, 고객은 리스크를 줄여주는 쪽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승부는 이의를 지킨다가 아니라 결합을 증명해서 조립권과 기준을 흔들 수 있느냐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또 너무 단정이죠.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영상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영상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의 반도체 사활을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기술 격차를 좁히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립권과 기준을 누가 잡느냐라는 규칙 싸움이라고 보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장면을 성공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